네, 국내 시장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코인 시장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용령 에디터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주간 데이터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주간 데이터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까? 네, 주간 비트코인 가격 동향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에 비해서 이번 주는 이제 일주일 만에 정말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8만 5천 달러대 머물렀던 비트코인이 단숨에 이제 9만 4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차트에서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21일이라고 하면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이제 하나로는 이제 1억 2천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선이었는데 이게 이제 약 이제 8만 5천 달러 이제 그 정도 선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중 들어서 오르기 시작하더니 바로 어제 이제 하나로는 1억 3,300만 원 그리고 어제보다는 살짝 빠진 상태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약 9만 3천 달러 정도, 9만 3천 달러에서 9만 4천 달러 언저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인 이유는 역시 트럼프의 입에서부터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증시를 포함해서 이 거시경제 지표를 계속 눌러왔었던 이 관세 이슈가 이제 완화될 조짐을 이제 보이고 있죠. 이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대중국 관세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동안 이제 세 자릿수라고 하는 엄청난 이제 숫자를 이렇게 보였던 관세가 이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죠. 이처럼 중국 이 관세 이슈가 사라지면서 글로벌 경기 분위기가 살아나니까 비트코인도 함께 반등했다라고 이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게 있습니다. 이번 주 반등은 이제 그 이전 전주와 지난주, 지지난주 최근의 가격 등락과는 다소 좀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어떤 것이냐면 디커플링이라고 딱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 기술주들이 지금은 살짝 부진한 상태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들만 이렇게 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그동안 뉴욕 증시의 기술주와 암호화폐가 이제 커플링으로 이어졌다라고 했던 그것과는 좀 다른 행보인 거죠. 그래서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암호화폐 시장이 내재적인 요인으로 해서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투자 자산들과의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거를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 자체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격대를 보면서 이제 살짝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은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 알트코인을 하나 좀 들고 와봤어요. 현재 이제 시가총액 11위를 기록하고 있는 수이라고 하는 코인입니다. 이 수이는 어떤 것이냐면 과거에 페이스북이 추진했던 코인 프로젝트죠. 리브라가 있었었는데요. 이 리브라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우월했지만 미국 정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 리브라의 후예 중 하나로 꼽히는 이제 알트코인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이 오름폭이 비트코인 차트와 비슷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오름폭이 일주일 만에 이 옆을 보시면은 약간 이동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44.45%입니다. 일주일간 무려 40%가 넘게 오른 건데요. 이처럼 이렇게 오른 이유를 이제 한번 살펴보자면요. 현재 이더리움 이제 알트코인의 1위인 이더리움의 대항마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금 상당히 만연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이 현재 기술적 우월성에 지금 의심이 가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있어서요. 이더리움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수위가 상당히 유력한 대항마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가장 유력한 대항마로 꼽혔던 코인이 바로 솔라나라고 하는 코인인데요. 솔라나가 특히 이 민코인 트렌드를 등에 업고 굉장히 최근에 굉장히 이제 흥한 상태를 보였었다가 최근에는 약간 이제 민코인 트렌드와 함께 약간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틈을 타서 지금 수위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수위의 장점은 월러스 뒷북이라고 하는 이런 이 수위를 받쳐주는 자체 생태계가 탄탄하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이 코인들이 모두 이제 업비트와 같은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어서 특히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 11위인데 그 전에는 20위 이렇게 30위권으로 상당히 낮았는데요. 어느새 지금 10위권에 굉장히 유력 코인으로 올라가 있고요. 솔라나와 지금 약 3, 4등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력한 코인으로 부상한 만큼 한 번쯤 살펴보셔도 그리고 가격 추이를 지켜보셔도 좋을 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간 ETF 자금 유출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유출 우위를 보였었던 ETF 자금 동향이 이번 주에는 이제 여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거 유입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차트의 수치를 보면은 거의 하루에 1조 원씩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킨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자산 가격 가치 보전 그리고 자산 해칭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고유의 특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금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었죠.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은 꽤 많이 외면을 받았었는데요. 뒤늦게 지금 이런 자산 해칭이라고 하는 특성이 다시 조망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지수는 옆에서 살펴보실 수 있는 것처럼 무려 53입니다. 지난주에는 30대를 기록했었죠. 거의 이제 60%가 넘게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제 주간 시황을 살펴본 지가 약 한 달 정도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살펴본 이래 가장 높은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월 이후에 가장 최고 수준이고요. 이 정도로 투자 심리가 높아졌다고 하는 거는 다른 투자 자산 대비 암호화폐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관세 유예 분위기가 전체 시장 장세를 띄워놓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암호화폐만의 매력 상승을 이제는 한번 좀 찾아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주간 데이터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부터 확인을 해보자면 관세 이슈가 완화되면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크게 반등세를 보인 일주일이었습니다. 최근 흐름을 살펴보면 나스닥과 디커플링 되는 부분이 이전과는 굉장히 다르게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다음 알트코인 중에서 수위라는 코인의 주간 차트를 확인해 보니까 일주일간 44%가 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의 대항마를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위에 각각의 주간 차트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간 ETF 자금 유출입 차트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하루에 6조 원씩 들어오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공포와 탐욕 지수까지 확인을 해 봤는데요. 무려 53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지난 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암호화폐의 매력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데이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에디터님과 함께 이슈 3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 비트코인 열풍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가세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예, 이 부분은 한번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소식을 처음 듣고 저도 역시나 깜짝 놀랐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그동안 이제 특히 여러 기술 트렌드 중에서 인공지능에 가장 관심이 많이 보이는 것으로만 알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작정하고 비트코인 시장에도 뛰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를 환영하고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뱅크와 그리고 전 세계 1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 그리고 테더의 실질적인 자회사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파이넥스, 그리고 요즘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항상 관가에 인물이 낍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아들인 브랜든 러트닉이 함께 그래서 이렇게 쭉 사자가 이제 21세기 캐피털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투자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9억 달러, 테더가 15억 달러, 그리고 비트파이넥스가 6억 달러씩 해서 총 30억 달러를 출자하는데요. 하나로는 무려 4조 원이 넘는 자금입니다. 이 자금을 어디에 쓰느냐? 단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데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자가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 조인트 벤처 회사의 모델은 이제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을 사들인다는 이제 그게 회사의 주요 전략이고요. 이 주요 전략을 가진 회사는 사실 이전에도 있었죠.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은 이제 스트래티지로 사명을 바꾼 회사입니다. 이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이제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일찌감치 내세워서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었죠. 이런 사업 모델은 금광에 투자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투자 차익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유일한 목적이고요. 이는 투자가 잘 되면은 대박이 나지만 못 되면 정말 쪽박이라고 또 손실을 크게 보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이런 회사들이 최근 생각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스트래티지가 그동안에 대성공을 거둔 이후에 이른바 이제 개미들의 주식이라고 불리는 이제 미국 주식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분들이시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상장사가 있습니다. 이 게임스탑이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투자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잠깐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었죠. 그래서 이 게임스탑을 포함해서 현재 미국에서만 약 상장사 70여 곳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여기에 또 일본에서는 메타플래닛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 스트래티지와 유사한 사업 모델을 채택을 하고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최근에 한 코스닥 상장사와 이와 비슷한 사업 모델을 들고 나온 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사업 모델을 들고 나온 상장사가 이 상장사들의 주가가 비트코인 상승분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한데요. 이거는 정말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거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투자라고 하는 단순한 사업 모델을 가진 상장사의 주식 가치가 그 회사가 투자한 비트코인의 상승보다 더 오를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새로운 부가치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이 회사들의 모델에는 전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현상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장사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단기 차익만을 노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현상이라는 것을 꼭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나 이런 일시적인 주가 상승을 노리는 뭐랄까요? 투기꾼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추가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손정희 회장은 2017년에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었다가 손실을 보고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 왜 지금 다시 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ETF 승인이라든지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점,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미쳤을까요? 네, 2017년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투자를 했었을 때는 그때는 나름 이제 소프트뱅크 내부에서도 갈등이라고 할까요? 둘 중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에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했었습니다만 암호화폐도 이제 그때 어쩌면 태동기 네.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손정희 그 소프트뱅크가 이제 주로 투자를 하는 이제 비전 펀드에서 주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그 비전 펀드는 결국 둘 중에서 AI에 모든 것을 집중하기로 내부적인 결정이 됐었죠. 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정희 회장 그리고 이 소프트뱅크도 자연스럽게 AI의 모든 역량을 이제 집중하게 됐었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살짝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둔 이후에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7년에는 이제 기존 제도권 금융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별로 아, 없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인수나 이런 걸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ETF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더 쉽고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비트코인 투자에 가세했다라는 소식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트럼프가 다시 또 암호화폐 시장에 또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밈코인들이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가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역시 적시적소의 이 타이밍에 뭔가를 하는 능력은 정말 박수를 쳐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취임 전에 발행을 했죠. 이제 공식 밈코인이 오피셜 트럼프의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밈코인을 보유한 상위 220명을 대상으로 만찬을 하겠다라고 이제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오피셜 트럼프의 가격이 1시간 만에 무려 70%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이제 나온 배경을 잘 살펴보면은요. 1시간 만에 70%가 올랐습니다만 오피셜 트럼프 가격이 그동안 너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1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취임 바로 전이죠. 바로 전에 이제 이 오피셜 트럼프가 발행이 됐었었고 그리고 발행이 된 지 조금 지난 이날에는 이제 한때 가격이 10만 원까지 지속이 됐었어요. 하지만 최근 이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최근만 살펴보면은
만원 선 아래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무려 10분의 1 토막이 난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큰 손실을 야기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어떤 큰 목적 없이 어떤 지지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발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떨어지면은 대통령에게도 쓸데없는 화나 잡음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식은 투자자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이런 서비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입니다. 한 시간에 70% 올랐다는 거는 쉽게 나오지 않은 현상인데요. 이 밈코인을 통한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굳건함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트럼프는 아마 이런 반응을 참고 삼아서 또 메시지를 보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일단 한번 보내고 일단 1시간 70%라고 하는 이른바 이 성공을 봤으니까 짧은 시간 내에 또 보낼 것 같지는 않고요. 중간중간에 계속 본인의 이제 지지율을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시장에 내가 굳건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싶을 적절한 타이밍에 이 같은 서비스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관세 전쟁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이제 반발이 좀 높아졌는데 이 지지자 결집 용도로 이런 신호를 보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일이 또 다시 앞으로 재현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걸 예상을 하고 트럼프 민코인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지금 한 시간에 70% 상승했지만 또 계속 천천히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민코인의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정말 좀 잘 지켜보시다가 뭔가 지금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조만간 무슨 타이밍이 또 나와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할 것 같다라고 하는 본인만의 뭐가 성립됐다라고 하면은 짧게 치고 빠지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게 가장 최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민코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은 또 시간이 한 1분가량 남아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사야 됩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까? 예, 이거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에 대한 계속 나오고 있는 영원한 질문이라고, 영원한 숙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장 심리가 비관적이다. 아직 안정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주일 만에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반등도 워낙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면은 평가가 반반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일부는 추세 반등은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어떤 이유든 간에 비트코인 고유의 매력인 자산 가치 보전이 특히 기관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가격이 높다 하더라도 일단은 매수를 좀 머리에 둔 상태에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만큼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에 다가가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코인이머니 김용영 에디터님과 이야기 나눠보면서요. 야간투자본부 2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